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시정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해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을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박영철. 네,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속에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자 시 역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과 도시 정체성 확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추진하였고 금년 3월 경기도에 입안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2항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기초자료 수집과 용도지역 세분 등에 관한 기준안을 토대로 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하반기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6년 상반기까지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평택 도시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 간담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 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및 시행 지침 등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시군 정비 사례를 참고하여 지난달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 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2020년 수립된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난안전, 기후변화 대응, 고령사회 등 최근 사회적 변화와 도시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의 기본 방향과 체크리스트를 설정하고 선도사업 추진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재정비하여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경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평택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여 경관의 지향점과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시민 참여형 경관 사업 발굴과 경관 홍보를 강화하고 기초조사 및 경관 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경관관리 방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각종 사업의 정성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경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공공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공공도시개발 사업으로 주민 공람 기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지난해 7월 실시계획 인가 이후 현재 지작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보상 및 환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곡지구는 지난해 6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금년 3월까지 공동주택 집단안지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칭 원평신공 소사사지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 19개 지구의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동삭지구는 환지처분, 소사 3지구, 모산영신지구는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 단계로 준공 준비 중에 있으며 소사 2지구, 학현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신지구 등 8개 지구는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신규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구룡, 죽백일, 가곡 2, 현곡, 성화 2, 안중 역세권 등 6개 지구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제동 고덕면 일원에 약 137만 평, 3만 3천 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하여 2033년까지 조성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각종 영향평가 및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지리교통산업의 중심지에 시행되는 만큼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미래산업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고덕 국제여객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의 거점 지역 고품격 자족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고덕 국제여객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65%이고 25,260세대 약 56,800명이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단계 지역인 국제교류용지, 복합레저 유통단지 등은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고 주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가 고품격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 허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건축 현장 안전 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평택시 지역 건축 안전센터에서는 동절기 및 해빙기, 우기 등 안전 취약 시기에 대형 건축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공사 시공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 본 예산에 총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대상지 58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신규 발생 위반 건축물 예방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사전 점검을 통해 위법 요소를 조기에 발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홈페이지, 버스 정류장, 복합 게시대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위반 행위 예방과 행정 조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 및 이용 목적의 사용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건축 허가과 출장소, 읍면별 자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교차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지의 적정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허가과 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동주택 건축기준 적용 체계적 주택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획일적인 인명 개선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 기준을 수립하고 인허가 및 도시계획 단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법정 적용 면적보다 넓은 녹지 확보를 유도하여 도시숲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건축 기준을 인허가 단계에서 적극 반영토록 운영하여 쾌적하고 도시경관이 어우러지는 공동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58개 단지에 부대 복리시설을 보수 지원하고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및 에어컨 설치 지원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 개선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7개 단지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료 단지는 내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파트 행복 지원단을 운영, 분쟁 적기 개입 및 사전 조정을 하여 아파트의 분쟁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초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 법령을 안내하여 입주 초기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 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MOU 체결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월 시공 현장을 방문하여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사 및 지역 건설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업체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주민협의회 주도로 통복시장로 퇴폐주점 골목 일원 간판 개선 사업을 지난 2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덕 신도시 일원에는 민관 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 시민 추진단과 협력하여 정비 캠페인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명예시민 감시단을 확충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생활 지원 및 주거위기 가구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향상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가자료로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가 상승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해 중개행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QR코드 활용 스마트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분할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시 QR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정리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지적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시민공감 현장중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 상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별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시 전체 사업 대상 269개 지구 중 6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9개 지구에 대하여 진행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비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시민 편의 주소정보 인프라 확대입니다. 주소정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확장을 통해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태양열 LED 시설을 활용한 야간 현장 조사 및 상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신속한 도로명 부여와 함께 평택강 자전거길 기초번호판에는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철 국장님께서 2024년도 지난해 올 상반기 도시주택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시민들께서 1년 동안 민원이라든지 좀 요구사항 이런 게 대체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어떤 사항이 있었을까요? 도시계획과 쪽에는 이제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용도지역 변경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이제 부결이나 부동의 때 이제 좀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아직도 갈등이 있는 사업지구가 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 어떻게 풀어보려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는 이제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가 이제 뜻대로 이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주택과는 이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주택 인허가뿐만이 아니고 이제 요새는 이제 공동주택에 입주를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많아서 아까도 이제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 중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마무리 안 된 단지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그때그때 처리 안 되고 하는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에 좀 너무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시민들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적과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처분이 나가거나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불만 민원들이 있고 지적 제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제 그 본인이 생각한 경계가 아닐 경우에 이제 민원이 계속 좀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이제 그 수긍을 안 하시는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제 직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감사도 지금 이제 많이 뭐 시행이 됐고 큰일도 있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좀 고생이 많은데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평택시가 지금 뭐 100만 특례 도시를 계속해서 그 성장 있는 도시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그 인구 밀도를 좀 보니까 2024년도 말에 우리 그 평택시 현재 인구가 64만 4,499명 이렇게 이제 통계가 일단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개발 계획으로 인한 그 예상치를 보면은 2033년까지 해서 112만 3,660명 정도 예상 치수가 나와요. 우리 인구 수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2040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기본 계획으로 해서 택지 개발이 3건, 청북, 소사벌, 고도, 도시 개발이 21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1건, 산업단지 브레이트 일반 산업단지 1건, 주택 건설이 5건, 정비 사업 2건, 경제자유구역 1건,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평택시에서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그 언론에 평택시가 그 미분양으로 인해서 그 좀 많이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다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3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 들어갔는데 3월부터 7월까지 일단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좀 그랬던 원인이 있고요. 1월 말 기준에서 한 6,400세대가 조금 넘게 그 미분양이 생겨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그 월별로 보면은 한 500세대 이상 계속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4,000세대 조금 넘게 지금 미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이제 공동주택이 20한 1만 세대가 조금 넘는데 그 전체 세대의 그 한 2%가 넘으면은 이제 그 미분양 관리 지역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000세대가 조금 넘어가게 된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 저희 지금 이제 미분양된 사업지구가 연말에 이제 분양을 시작한 그 블록들이 있어서 그 블록들도 이제 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좀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나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좀 안 나와서
좀 경기가 좀 더 어렵지 않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부 정책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미분양은 아직 그 한 채도 없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중공업 저 지방처럼 중공업 미분양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숫자만 봐서는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방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분양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책이 좀 나오고 건설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분위기 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다 하향세로 다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평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타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이제 하향세로 이제 가고 있고 어떤 투자 목적으로 그 평택시로다가 그 이사를 오신 시민들께서는 많은 걱정들을 사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반도체가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떤 계획이 딱 뭐 몇 월부터 뭐 원상복구로 해서 활성화된다 이런 데이터도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브레이시트 사업지구 내에 아주대병원 유치하고 카이스트대학교 병원 유치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고 이래서 지금 시민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감사 시간이지만은 지난해 1년 동안 도시주택국에서 집행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뭐 저를 비롯한 또 여기 의원님들이 점검을 하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시민들의 걱정 사항을 평택시에서 좀 어떤 이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 이제 삼성반도체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은 이제 그 저 사공장을 뭐 이제 하반기에 바로 착수하겠다는 기사가 나와서 그 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기사인지는 몰라도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브레인시티 내 그 아주대하고 카이스트는 예정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이제 협상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계획이 이제 뭐 그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확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도 이제 그 안내판을 설치를 해놓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건설 경기가 그 지금 침체돼 있으니까 좀 불안을 느끼시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그 근로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임원분들이 한 18만 8천 명,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이제 3만 3천 명, 그래서 한 5만 1천 명 정도가 현재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사실 지금 그 원룸, 투룸 임대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제 더 내려가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평택시 입장이 현재 그거를 우리 지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든 제기를 할 수 있는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사공장이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고 내년에 이제 오공장이 착공을 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뭐 이렇게 의원님들별로 짧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다른 의원님 질문한 뒤에 제가 또 뭐 주택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또 질문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 도시주택부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 결산 금액이 506억 1천만 원. 2024년도 결산 금액이 그러니까 재작년 거죠. 2023년도가 496억. 그래서 23년도, 24년도 대비하니까 약 9억 6,600만 원 정도를 이제 감액을 해서 1년 사업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그 지금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도 많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 일단은 뭐 2월 금액이라든지 사고 2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액이 이제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고 어쨌든 우리가 없는 예산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려면은 사고일이나 명시일이나 2월 금액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은 이것만 마치고 다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직원들도 아마 제 시간에 퇴근을 못 하시고 자료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서운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박영철 국장님이나 오늘 과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서 우리 평택 시의원들은 대의기관이에요.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인데 이번 행감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좀 느낀 거는 좀 불성실한 점이 좀 많이 있다. 물론 여러 시의원님들의 자료를 대응하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힘들겠지만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면 전화라도 좀 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라고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여쭤보시면 좋은데 자료 요청을 책자에 있는 걸 복사를 해주고 자료 요청을 하면 자재 견적을 제가 보자고 했습니까? 내가 자재 견적을 봐서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토탈적인 어떤 예를 들면 보수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게 어떠한 보수가 많이 나오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를 보는 건데 의도를 아직도 몰라요. 그걸 100여 장을 갖다 복사본을 줘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의도를 확실히 좀 모르면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좀 넘어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가 않다. 그 전화를 하면은 누구세요라고 해요. 팀장님들도 누구세요라고. 시의원이 전화하는데 누구세요가 뭡니까? 최소한 팀장님들은 시의원들 전화번호는 메모는 해놔야 되잖아요. 입력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 전화 응대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옳지가 않다. 항상 우리가 용역비나 공사비 줄여야 된다.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조금만 줄이면요. 복지 예산, 어르신들 노인정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책임 의식들이 좀 없다. 남이 주머니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아끼지 않을까. 예산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 2, 3년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린 도시 주택국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큰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적은 돈에 감동할 수 있는 복지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 좀 배분이 좀 잘 돼서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돌려서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기본적인 좀 문제들인 것 같고, 시민들도 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거 다 공감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 중간 입장에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공사가 좀 늦어졌으면은 피드백이 되고, 자기 상임이 아니면은 얘기를 안 해. 아니 지역구에 속해 있는 공사라든지 어떤 용역 보고라든지 있으면은 바쁘면 좀 다녀가십시오 하면 다 달려가요. 시의원들 달려가요. 지역구의 일을 상의하겠다는데 안 가겠습니까? 좀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겠다. 왜 그걸 피드백이 안 돼요? 어디서 들었는지 시민들이 먼저 알고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각종 공사나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부서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 좋은 대안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사에 관련 안 된 부서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민원을 얘기를 해보면은 민원이 거의 다 같은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식상하고. 그럼 대응이 다 똑같아. 저 책자를 우리 시의회에 바란다라는 이게 민원 사항이에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겹치고 같은 다수의 민원들이 많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에 좀 성실하게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행정감사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공사 하나 잘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잘했을 때 우리 평택시가 변화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우리 평택시를 바꿔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몇 분의 잘못된 의식, 잘못된 행동 때문에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 평생 동안 평택시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누가 되고 먹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몇 분 때문에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저와 함께 같이 뛰고 민원 해결하고 정말 감사드리죠. 일부 교육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직원 교육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너무 바쁘겠지만은 와중에 이게 기강회의가 되고 시민들한테 그 원성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박영철 국장님께서도 평생을 이렇게 해오시고 어렵게 국장까지 올라오셔서 정말 신이 성실하게 공무원직을 하고 계시고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뒤에 계신 그 5분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또 얼마나 착하고 친절합니까? 여기 악하게 만들면요 서로 피곤하잖아요. 항상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고 차 한잔 하시고 이런 의정 활동이 되기를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안 되는 사업, 지체되는 사업, 민원이 많은 사업은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좀 해주십시오. 전혀 안 돼, 진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보고를 안 해? 여기 의원님들 또 피로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선거 치르시고 계속 행정감사가 겹치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도 어제들 다 11시, 12시까지 하고 하셨어요. 나름대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은 지금 노력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을 주로 봤어요. 시민 민원하고 우리 의회에 온 것도 집행부에 온 내용들을 좀 다 좀 훑어봤습니다. 며칠 동안 반복되거나 좀 굵은 민원들은 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궁금하는 사항들이에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도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우리 고도 제한 때문에 그 동안에 국장님, 우리 과장님 백방으로 뛰어다니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거 인정하고 그렇지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해요. 우리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강구가 됐고 내년이면 이제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도 일몰이 되고 30년도까지 또 연장을 하려고 국회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 금액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상당히 모자란 금액이고 18조 9천억인가요? 예.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이주비나 기관 시설에 많이 사용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분명히 연장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평택의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여기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이전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해소가 돼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좀 해소가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제 2세대들에 대한 그 삶의 터를 잊고 잊어버리고 이주해서 아직도 일자리에 전전 근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거기에 대한 지원은 끝났다라는 답변들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이전에서 안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중앙에서 어떤 군부대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될 점은 충분히 찾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평택의 면적의 38%예요. 자료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38%가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이에요. 지금 우리 평택시 영토의 토지의 38%예요. 개발이 늦어지고 이분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 38%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군부대가 이전하고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고 앞으로 대응이나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맨날 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식상한 거지 싫지. 보기만 해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럼 하나라도 바뀌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말 실용적인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도 찾아가고 군부대도 찾아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도 제한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38%가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 개발에 큰 그 걸림돌이나 이제 주민들 그 재산권의 그 침해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22년도부터 이제 그 기준을 좀 변경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공군 본부의 이제 부동의 때문에 이제 추진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변화가 그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그 이카오라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 이제 이 항공 기준에 대해서 그 1951년도에 기준을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벌써 한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항공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 항공기 자체가 이제 워낙 고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제 변경을 그 작년부터 변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세계적인 기준이 변경이 돼야 우리 시도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고도 제한을 추진을 하면서 미군들하고 직접 접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군 항공청에서 요 그 이쪽 그 부대 그 항공청에서 와서 이제 시장님을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직접 이제 이거는 우리가 평택시 그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 우리도 그 여건에 따라서는 완화를 검토를 해주고 싶은데 이건 세계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만 따로 정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그 이야기를 또 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올해하고 내년까지 어떤 기준이 나와서 현재 이제 계획은 2028년까지 이제 국제 기준을 변경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 이카우 기준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체화가 되면은 그 내용을 저희가 그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 고도 제한을 작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 이 고도 제한을 제일 극심히 받고 있는 게 원도심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도심 공동화가 생기고 낙후가 생기는 그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 그 여건을 바꿔서 좀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게 그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 놓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주시를 하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년도에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전면 개정이 된다는 약속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현재 이제 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그래서 지금 좀 민감하게 좀 계속 그 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용적률 그 부분 용역 받은 거 있죠, 횡성 지역에 한번 받아서 아, 어느 저희가 그 건축허가 신청한 내용. 네, 예.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용역이 실질적인 용역이 아니었죠? 가상으로 해서 용역을 했던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미군 부대 비행 패턴을 다 분석을 해서 이게 그 비행 안전에 그 이상이 없는 높이를 저희가 찾은 겁니다. 그 용역을 해서.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신장도 마찬가지고 그 안정리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 이상의 높이의 건축을 해도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걸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군에서는 기준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건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군에서 안 된 거네요, 결국은. 법에도 보면은 이제 그 부대장이 그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그 제한 높이 이상도 이제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군은 또 이제 또 더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신장동하고 안정리 부분인데 뭐 요거는 민원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어서
그 주민분들도 아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거예요. 기대를 별로 안 하시고 계실 거라고. 근데 이게 앞으로 28년 뒤에 어떤 기준이 선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기 시행되기까지 제 생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팽성 같은 지역은 구도심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재산권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없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 이카우 그 현재 계획으로는 그 2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계획인데 이게 이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29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높이가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 분공항 때문에 보도 제한을 받고 있는 그 지자체들끼리 연대를 해서 같이 뭐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화는 안 시켰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구체화를 시켜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국장님 계실 때 이거라도 좀 연대해서 지자체와 좀 협력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시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잠깐만 여기 전술 기지는 평택, 수원, 성남이고 지원 기지는 고양, 포천, 양주, 이천인데 이게 두 개 다 해당이 다 되죠? 이쪽에 지자체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한 가지네요. 지금 대안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카우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뭐 일괄적인 그 뭐 높이를 정할지 아니면은 뭐 이 그 군부대 형태에 따라 정할지 그게 파악이 되면은 저희들도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 안정리나 이제 신장동에 맞는 높이를 저희가 결정을 해서 거기 그걸 이제 반영시키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국회나 그 군부대는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거 좀 지속적으로 좀 이거 과정을 하나하나 되어가면 다시 빠꾸가 되더라도 되어갈 때 완벽하게 됐을 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희들한테는 괜찮아요. 상의를 좀 같이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보충 질의 있어요? 네, 잠깐 해주시면 돼요. 네, 위원장님. 이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보충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김승경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또 지역구에 해당하는 민원이기도 하고 해서 추가 질문을 저도 따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충분히 우리 김승경 위원장님이 질의를 잘 해주셔서 보충 질의 좀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상건축 심의를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혀 좀 제가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심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이거 부동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동의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2번 심의 요청을 해서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지번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특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높이를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이제 그 높이를 맞춘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건축 계획을 넣어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얼마 전에도 우리 비행안전구역하고 그 경로가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두세 곳을 선정해서 신청을 한다고 홍보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부분에도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신청한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팽성 지역하고 이제 신장동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실무부대하고는 이제 부동기를 최종적으로 받았고 최종적으로 상급부대 이제 공군본부에 이제 그 재비 요청을 한 거고 그 재비 요청 건에 대해서 그 팽성 지역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공군부에서 부동의가 됐고요. 그 신장동 지역은 아직 이제 그 미군 부대하고의 협의가 미군 공군하고 협의가 만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최종 저희한테 그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 신장동 지역은 이제 최종 협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협의 의견이 오면 아까 도시특정 보고 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그 지자체 공동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군사보호법 완화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준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카우란 민간 항공 기구에서 그 높이 제한을 정해놨는데 그 기구 자체가 이제 이게 1951년도에 제정된 그 높이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그 높이가 너무 이제 그 엄격히 적용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높이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당초에 추진했던 대로 그렇게 좀 많은 좀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간기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좀 드린다고 하면 이건 또 개별 심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차후에 또 계획을 발표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용역 주소,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질 않아요. 실은 우리가 무슨 추진하고 할 때는 시민들 어떤 특정 시기에는 꼭 이런 집단 민원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는 여러 문제,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발표를 해요. 어떤 시기. 그 시기가 지나면 물밀듯이 싹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행정은 좀 정치적인 부분하고 좀 연계가 좀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저희들은 그래도 가끔 보고를 받기 때문에 어느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가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 해당 주민들은 대부분 아직도 이게 잘 추진돼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시가 진행 상황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사과의 글을 올리거나 앞으로 향후에 대한 목표를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팽성 부대에는 회신이 왔고 이쪽에 이제 송탄 부대 쪽에 이제 미군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그게 최종 마무리거든요. 그 최종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언론 보도 그 언론 브리핑을 하고 그 언론 보도를 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향후 계획으로 이제 지자체 연대하고 이제 이카우 변경되는 거를 반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최대한 좀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이 해당 지역에 가면 계속 나와서 그 시민과의 대화 때는 또 그 계속 이제 그 당시에 현재까지 추진됐던 사실에 대해서 거의 이제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고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주민들이 아실 수 있게 홍보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내년이면 바로 또 지방 선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론 보도나 그거에 관계되는 홍보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이 알 권리를 통해서 정확한 지금의 실은 퍼센티지로 해줘도 좋아요. 이 진행 사항이 성과 지표로 따졌을 때 100이라고 따지면 20% 달성을 못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알 권리에 대한 부분 주민들에게 정확히 좀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계속해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우리 그 내리지구 호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공사 준공 28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 28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추진 사항이 너무 지난합니다. 그 작년부터 계속 이제 그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그 발표 단계에 왔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정식적으로 이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유가 뭐죠? 그 이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이제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고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제 이게 호텔업은 그 이제 뭐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그게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쪽 시행사 측에서는 이제 시공사도 거의 뭐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계속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언제까지 좀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어디죠? 저희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했고요. 건축허가는 이제 그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그러면 시공사 선정인데 시공사 선정이 안 되는 건 그 건축 경기 불황이 한 가지예요. 그거 하고 이제 그 뭐 대주단의 이제 그 자금 뭐 문제 내부적인 뭐 문제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때가 되면 항상 묻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은 포기를 해서 다른 거를 이용을 하든지. 너무나 여기에 시간과 투자 또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너무나 고생한 만큼 헛되게 되잖아요. 과감하게 시장님께 권유해서 안 되는 거는 나중으로 아예 그냥 10년 뒤로 미루든지 나중에 생각하든지 다른 용도로 하든지. 저희 그 MOA 기간이 이제 5년 5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 3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대치가 지금 많아서 시민들이 뭐 별의별 말씀들이 다 있어요. 기준이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역시도 잘 되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소통이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지금으로서는 미정이네요. 네. 미정이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렵게 이제 유치가 됐던 거기 때문에 좀 사업 정상화가 좀 빨리 됐으면 하고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러면 여기 책자도 내리지구 추진 현황 호텔 이게 현황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준공은 28년도에 또 나와 있잖아. 내 생각에 죽어도 못해.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는 건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이게 근데 사업의 특성상 이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행정계획을 수립했던 계획인 건데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그 대주단하고 건설사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자금 조달 계획을 마무리해서 올 연말에는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시에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도시국장 보고 드린 것처럼 최대한 이제 사업 시행이 좀 빠른 시간에 정상화돼서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말까지는 여기 줄 한 자라도 좀 더 넣을 수 있게 새로운 계획이나 대안이 여기에 좀 한 줄 더 넣을 수 있게 업무 보고에 더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착공한다고 착공식 했었죠? 몇 년도에? 22년 8월에 착공식을 했었습니다. 22년도 8월. 우리 구대의회 개원하자마자 했는 건가요? 예,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8 예.
22년도 8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루어진 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시행사에서 이제 그 시공사 선정 그 하려고 이제 계속 뭐 준비를 하고 그렇게 그 과정이 22년 8월이니까 23년 8월, 24년도 8월, 25년도 8월이니까 3년 동안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토지는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행하는 이 시행사가 토지 소유주로 돼 있어요? 구역 내 이제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했고요. 지금 이제 그 지구단위계 구역 내에 이제 공유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직 평택시 그럼 26년도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의는 해줬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로 변경할 건지 모르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안에 그 호텔 조성 계획하고 공원에 따른 뭐 공원 안에 이제 그 공공기여 방안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에는 계획을 그게 아이스링크가 만들어서 기여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초기에. 예, 사업 초기에는 이제 그 아이스링크하고 이제 뭐 그 재외국민들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들을 이제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심의 과정이나 이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제 시설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기여 방안도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팽성이고 이제 미군 기지 근처고 또 우리 평택에는 그 좀 일정 규모 이상의 그 호텔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립이나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성급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냐는 고민은 돼요. 그 뭐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꼭 뭐 이 호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송도에 이제 국제학교도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페이퍼 컴퍼니야 그냥. 오죽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충분히 검증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이제 뭐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있어서 뭐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더 좀 신중하고 좀 현실성 가능한 좀 계획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판단해서 정확히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냥 끌고만 가는 식으로 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뭐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은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뭐 주택국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집행부에게 정중하게 요청드릴 사안이 좀 있습니다. 이번 행감뿐만이 아니라 이전 행감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행정자료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다수 항목에 걸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다, 해당 상임위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갖고 사업명이나 일부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뭐 내부 검토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항목들까지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출된 자료의 블라인드 처리 기준이 어떤 법률이나 어떤 내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가렸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자료에 할 때 차라리 이렇게 명시를 좀 해주든가 납득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법 그 제정 목적이 시민 보호에 있는 거지
공공 감시나 의회 감사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아봤을 때 당연 공개가 가능한 항목들조차도 사업명을 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택만 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외부 민간인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고 조사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출된 자료의 그 사적 활용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건 의원 본인이 책임지고 감수해야 될 몫인 거지, 그걸 집행부가 인위적으로 선별을 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사전에 차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그 협의를 해서 그 부서들이 다 내용을 공유하고 예. 그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자료 요청 거부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 자료 요구권 자체를 행정적 뭐 기술적으로 무력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건 이제 확실한 내용인 것 같고, 과잉 차단보다는 적정 보호 그리고 충분한 설명 원칙 아래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행정감시 자체가 우리 이제 의회 기본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보호와 균형을 좀 존중하고 공공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 의정 활동을 그리고 집행부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그러면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